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월요일 새벽 10만 5천 달러를 비트코인 가격이 돌파를 했죠.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액트가 이번 주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오고 있는 법안이죠. 미국 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은행과 기업의 발행을 합법화하는 그것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의 협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요거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천 불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이제 10만 9천 불 정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가 AAA 최고 등급에서 AA1 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계속 부채가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멈출 줄 모르고 늘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도 아직 없다. 이런 게 이제 국가등급, 신용등급 한 단계 한 단계 강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액트 법안까지 처리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시스템 붕괴가 불러올 재앙에서 자유로운 단 하나의 글로벌 자산 비트코인,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체코 소식 가져왔는데요. 이 젠3라는 회사의 트윗입니다. 젠3는 샘슨모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테크 회사죠. 체코는 비트코인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 그리고 연 4천 달러 이하 암호화폐 소득 비과세다. 비트코인이 체코 공화국에서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무형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세법이 명확해져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트코인은 양도소득세가 없고요. 연간 암호화폐 소득이 10만 체코 코르나, 약 4천 달러 미만이면 비과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식을 가져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매 2년마다 과세를 유예하고 있죠. 다음에도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장기 보유 장려와 소액 투자 보호를 결합한 체계적인 과세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3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너무 깔끔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 다음에 4,000불, 연간 4,000불이죠. 연간 4,000불, 약 400만 원 이하의 암호화폐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결제에 쓰였다던가 아니면은 소액 투자, 이런 거는 당연히 비과세에 포함을 시켜야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 쓰일 때도 당연히 뭐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뗄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 위축을 낳고요. 결국 국가 세수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모두를 저해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2027년이 또 비과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스피드 월렛의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 시 1000사토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런 스피드 월렛으로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고 나온 영수증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이 영수증 사진을 자세히 보면 페이먼트 메서드, 지불 방법, 라이트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마운트 페이드, 지불 금액을 2078사토시라고 되어 있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죠. 1달러에 966사토시였다라고 되어 있고, 피아트 어마운트, 달러 기준으로 얼마였냐? 20.78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영수증이긴 한데, 신용카드나 뭐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 결제 금액과 환율과 그다음에 환전 금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수증이죠. 재밌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 햄버거 가게 체인입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미국 전역에 한 30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이런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 매장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스피드 월렛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 지갑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닝 그 결제 기능이 있는 그런 비트코인 지갑이 되겠는데, 이 지갑이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서비스를. 근데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 매장에 가서 결제를 스피드 월렛으로 하면 1000사토시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마케팅 영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추가 보너스도 있는데 결제 영상, 자기가 결제를 스피드 월렛으로 한 영상을 트위터에다 올리고 X에 올리고 스피드 월렛을 태그하면 그 2,000사토시가 또 추가적으로 더 캐시백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대충 그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0사토시는 1,000원이고요. 2,000사토시는 2,000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사토시, 최대 3,000사토시의 캐시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은 참 좋겠어요. 부럽네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바로 가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가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결제가 도입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매장 입장에서 일단 좋은 게 카드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즉시 정산이 됩니다. 카드 그 뭐 3일, 4일 뒤에 이렇게 정산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지백도 없고요. 신용사기 리스크도 없겠죠. 무엇보다도 자동으로 비트코인이 축적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장 주 입장에서 결제 받은 그 돈으로 이제 차곡차곡 그 달러를 모아 나가다가 비트코인을 사느니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은 게 자동으로 비트코인 축적이 되니까 편하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신용카드처럼 개인정보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그냥 현금 결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는 어떤 개인 신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게다가 스피드 월렛 같은 걸 쓰면은 이제 1000에서 3000사토시, 1000에서 3000사토시의 캐시백도 제공되니까요. 굳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쓸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고객에게는 결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매장과 원래들에게는 마케팅 수단이죠. 싸고 빠르고 안전하고 끊김없고 캐시백까지 받는 결제.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매장과 소비자 모두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최초 비트코인 재무회사 블록체인 그룹 시가총액 2억 유로를 돌파했다. 주가가 18% 급등했네요. 우와. 이 프랑스 회사죠.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곳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 비트코인의 증권화, 스트래티지 같은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티커가 ALTBG입니다. 2억 유로 시가총액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블록체인 그룹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 간판에 어울릴 만큼 그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0.3유로 수준에 머물던 주가가 지금 현재 1.95유로 650% 상승한 거고요.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이 ALTBG, 더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회사는 스트래티지에 가장 가까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유럽에서도 증명되기 시작한 셈이죠.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면 주주가 웃는다. 이 단순한 명제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비트맥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점점 현실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비트코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1BTC가 1kg 금과 동일한 가치다. 1kg의 금이 대략 102,292달러의 가치를 지녔는데요. 1비트코인이 102,656달러. 요 당시에 그랬나 봐요. 지금은 105,000달러가 넘었으니까 이제 1비트코인의 가격이 1kg의 금보다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상징적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의 라이벌이자 차세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금보다 나은 디지털 금이라는 주장. 금보다 디지털 금이 낫다. 이런 주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중립적이고 누가 더 안전하며 누가 더 자유로운지를 따질 시간입니다. 그냥 금의 아류작이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란 얘기죠. 비트코인은 단지 금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 팍스뉴스 진행자의 발언이 불러온 논쟁에 대해서 토마스 파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팍스뉴스 진행자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갔었는지 알기 때문에 자산의 단 2%만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너무 두렵다라고 말했대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분이에요. 팍스뉴스 앵커분. 토마스 파러는 이에 대해서 고전적인 자존심 테스트다. 자신의 자존심 테스트래요. 비트코인을 구매한 모든 사람들은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냥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줬네요. 맞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얼마였었는지 아니까 투자 못하겠다는 발언은 자존심 문제죠. 전형적인 자존심 문제. 내가 이거를 알았는데 너무 아까워. 그 기회를 놓쳤어. 지금은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더 쌀 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싸게 샀으면 좋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매번 이런 겁과 후회의 벽을 넘어가면서 성장을 했죠. 비트코인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사는 자산입니다. 이 논리를 자기만의 논리를 구축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더 간다. 한 2배는 더 간다. 뭐 3배는 더 간다. 아니다. 10배는 간다. 100배는 간다. 이런 논리가 자신만의 논리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잡을 때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팍스뉴스 앵커님. 네, 간밤의 뉴욕 시황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라 합니다.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발의한 법안이죠. 빌 해거티는 이번 주 상원이 사상 최초로 친성장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거다. 금융시장을 혁신할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K33 리서치는요. 비트코인이 정고점 부근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열 신호는 이번엔 관측되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어서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갤럭시 디지털,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죠. 나스닥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GLXY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장기 가치 발견에 초입에 있다. 전 세계 금 시장 규모가 22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2조 달러에 불과하다. 다음 주요 랠리에서 13만에서 15만 달러 도달한 시간 문제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증시는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최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가지 3대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 최대 상승을 했네요. 미시간대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체감이 2022년 인플레이션 정점이었을 때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5월 초 기준 50.8, 1978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역시 관세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겠죠?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는데 또 지갑은 활발하게 열고 있대요.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 그래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소비 전체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설문 결과는 미국 경제가 거의 침체인데 실제 소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3대 증시가 모두 약간이지만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이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3.4%, S&P 500 지수가 5.3%, 나스닥은 7.2%, 지난주 주간입니다. 4월 관세 완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10년물 금리가 6.3bp 상승해서 4.437%에 안착을 했습니다. 4.5% 위로 올라갔던 게 조금 떨어져서 4.4%대로 내려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네요. 역시 관세 인상 우려가 물가 둔화 효과를 덮은 거죠. 그러니까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모두 예상보다 낮았지만 월마트 CEO가 실적 발표에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시장에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며 국채 금리는 반등한 거죠. CME 패드워치는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는 2회 내에 그칠 가능성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 기준금리에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2년물 단기채 금리는 3.980%로 다행히 4% 밑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3.980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미국의 미국 신용등급,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최상등급서 한 단계 강등한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가 이유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새 주요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그 다음에 피치죠. 모두에게서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에 밀려서 4.6% 급락했네요. 금도 굉장히 좋지 않네요. 금도 온스당 3,182달러, 3,200불 선이 깨졌네요. 주간 기준, 금요일에 하루 동안 1.2% 많이 빠졌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4.6%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7%, 그 다음에 S&P 500이 거의 4% 이렇게 주간으로 많이 오르는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을 금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금 수요는 줄었지만 세계 금협회는 무역 충돌 속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장기적인 안전자산 수요로서 금의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민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설명한다. 그래도 오늘도 참는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약간 옛날에 캔의 노래였나요? 백이성 씨가 있었던. 아무튼 그래도 오늘도 또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밈입니다. 이 잘생긴 지브리 스타일 청년이 이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죠.
Talking to my friends and family about Bitcoin. 내 친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얘기하는 심정을 이 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비트코인 설명을 하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좀 해봐. 몇 개라도 좀, 아니 몇 개가 아니라 0. 몇몇 개라도 좀 사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별로 관심들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경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리 말해도 벽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그 벽도 천천히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오늘도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스택하고 지키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